안녕하세요. 개포 행복부동산 민재서입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세금이 또 바뀌었습니다. 지난 9월 7일 국회에서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에 상속주택에 대한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 6가지 꼭 알아야 될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특례가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발하기 전에 특례 대상 상속주택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모든 주택이 다 특례를 받는 상속주택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선순위 상속주택이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가 아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주택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은 그 주택은 당연히 특례 대상 상속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사망 당시 다주택자였다면은 이 다주택자 중에서 어떤 주택이 특례 대상인가라는 그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5가지 기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망 당시에 가장 보유 기간이 긴 주택을 우리가 선순위 상속주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피상속인이 주택을 살 때 한꺼번에 5채를 구입을 했어요. 동일 날짜에. 그럼 보유 기간이 다 똑같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5채 주택 중에서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하나도 거주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속 제시 당시 거주한 주택을 우리가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다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번째 기준은 우리가 상속 개시 당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합니다. 그런데 다 한 아파트에 5채를 구입해가지고 공시가격마저 다 똑같다. 그러면 마지막으로는 그 모든 주택 중에서 상속인이 선택한 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선순위 상속주택은 한 채만 인정된다는 사실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상속 개시일 당시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이제 상속주택 6가지 특례를 정리해 볼 텐데요. 어떤 특례 사항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두 번째, 양도소득세 증가제외 혜택이 있고,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 네 번째,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한 효과가 있고요. 5번째,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 특례 조항이 있고, 6번째, 공동상속주택이나 소수지분을 상속했을 경우 주택수 제외 특례가 있게 됩니다. 하나씩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그 일반 주택이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갖추면은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런데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은 상속 주택은 당연히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일반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자, 이것은 언제까지 이 비과세 혜택을 주겠냐 상당히 많이 헷갈립니다. 10년일까요? 5년일까요? 3년일까요? 자,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 받는 비과세 혜택은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기한 제한이 없다고 이렇게 딱 인식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오래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상속주택을 하나 놔두고 일반 주택을 샀다 비과세 혜택 받고 또 일반 주택을 샀다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이렇게 또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과세 당국에서 그걸 용납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일반 주택 비과세 혜택에 제한을 가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013년 2월 15일이에요. 그래서 2013년 2월 15일 기준에서 만약 A 사례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속주택을 받으면은 일반 주택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 2013년 우리가 2월 15일 이후에 상속주택을 먼저 인 상태에서 일반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우리가 비과세 혜택을 안 주겠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이 있더라도 2013년 2월 15일 이후에 내가 일반 주택을 취득하면은 그 일반 주택을 양도한 때 비과세 혜택 없다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속주택 양도세 중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에다가 20%포인트 또는 30%포인트 중과를 받게 되죠. 이 중과제가 지금 현재 내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으로 인해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를 제외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우리가 5년 내에 양도할 때는 그 상속주택에 대한 세금의 중과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얘기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속주택은 먼저 하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그게 상속주택과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이더라도 5년 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일반 세율을 낸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상속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세에서 제하겠다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본원칙은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중과 대상에서 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금년 9월 7일 날 국회에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상속주택은 내가 원치 않아서 갖게 된 주택인데 너무 엄하지 않냐 해서 약간의 예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저가주택,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이거나 지분으로 봐서 40% 이하의 지분주택에 대해서는 기한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주택은 언제까지 가지더라도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서는 주택수에서 제한되는 혜택을 갖게 되는 그런 특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것은 이 특례 대상인 주택에 해당되면은 금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관할 세무사장한테 신청해야 돼요. 이 신청 방법은 홈택스 신청 납부에 가서 하셔도 되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서면을 하셔야 됩니다. 꼭 신청에 대한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 상속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는 원래 투기를 막기 위한 거기 때문에 상속주택은 전혀 투기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전용면적이 85평방 이하인 경우는 2.96%의 취득세, 전용면적이 85평방을 초과하는 경우는 3.16%의 취득세 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 전용면적이 비수도권의 경우는 110평방미터로 증가되고요. 자, 다섯 번째, 이제 무주택자의 취득세 특례입니다. 자, 무주택자가 우리가 상속주택을 받게 되면은 그 주택에 취득할 때는 취득세율이 0.96%입니다. 기본 취득세율 0.8%에 지방교육세 0.16%를 더해서 0.96%가 되는 거고요. 이 면적이 이것은 85평방을 초과하더라도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주택자라 상속주택을 받게 되면은 취득세 0.96%인데 1대 1가구 무주택이라는 것은 주민등록상 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등재된 가족을 말한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 이제 공동상속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특례인데요. 우리가 공동상속주택을 하게 되면 그 공동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보유한 주택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때 지분 판정은 상속 개시를 기준합니다. 그 상속 개시일에 서로 조정해서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그건 관계없고 상속 개시일 당시에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주택으로 보는데요. 자, 이때 만약에 지분이 똑같으면은 그 상속주택에 거주한 자, 또 거주한 자가 없으면은 채연정자의 주택을 본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고요. 소수 지분의 같은 경우도 특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수 지분의 경우에는 모두 주택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매매라든 증여든 경공공매든 이런 경우는 1%를 지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걸 주택으로 인정하는데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은 없는 걸로 보게 되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우리가 소수 지분은 주택세에 없는 걸로 본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소수비라도 두 채 이상을 상속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주택으로 본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은 좀 더 헷갈릴 수 있는 상속주택의 특례 6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상속주택의 6가지 특례. 첫 번째 특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두 번째는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5년 내에 양도하면은 우리가 중과 대상 제외하겠다. 또 종합부동산세에서도 5년 내에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세,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 5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저가주택, 우리가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비수도권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이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는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주택수 없는 걸로 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에 산정할 때도 주택수에서 제외해서 85평방 이하인 경우는 2.96%, 85평방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3.16%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는 경우는 취득세는 0.96%만 내면 된다는 사실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공동상속주택이나 소수지분 때도 우리가 주택수에서 제한된 사실 우리가 함께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부동산이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